코로나 재확산 급증 추세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젊은 층들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또다시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로나 경기 부양 방안이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방 실업수당 연장 여부와 부양자금 지급 대상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글렌데일 교육구와 패서디나 교육구가 온라인 수업 방침을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플러튼 교육구는 이번 주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확산까지 시작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건수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들의 코로나 무감각이 심각합니다. LA 한인타운 불법 노래방들의 심야 영업이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급증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기본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에는 조만간에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된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758명. 4,200여 명을 기록한 어제를 제외할 경우 확진자 수 급증 추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2,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검사량이 급증하는 지역에 검진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검진 시설을 65%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몬테벨로와 사우스게이트, 그리고 다우니와 노워크 등에는 검진 시설을 신설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 2,000여 명 중에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또다시 호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00여 명이 발생해 1,000명 아래에서 유지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연방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조만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민주당과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추가 경기 부양안을 다음 주 발표할 전망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업수당 지급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 부양 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화당 경기 부양안은 의료계 종사자 지원책과 학교 등교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연방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8,6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근까지도 추가 경기 부양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새 공화당 경기 부양안이 학교와 일자리 그리고 보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업수당 추가 지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전까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돌아섰습니다.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화당 경기 부양안에는 일터복귀 장려금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글렌데일 교육과 패사디나 교육구도 가을 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튼 교육구는 아직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사명 기자입니다. 남가준의 일부 교육구들이 오늘 가을 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를 비롯해 파사데나 그리고 롱비치 교육구 등 온라인 수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는 2020년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파사데나 교육구도 23개 학교들을 캠퍼스를 폐쇄하고 100% 온라인 수업을 권장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25%를 차지하는 플러튼 교육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수업을 10월 5일까지 연기한 롱비치 교육구는 새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산타에나 교육구는 어제 대면 수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는 학교 등교일에 초등학생을 위해 캠퍼스 내 차일드 케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우울증.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 취재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30대 한인 여성 김모 씨.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된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남편이 결국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남편과 다툼이 잦아지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은 임신한 김 씨의 배를 가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한인 사회 내 가정폭력 문제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었고요. 조금 지금 안정세가 되다가 또 최근 다시 셧다운 되면서 또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사실 타주에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전문가들은 이제는 야외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마땅치 않은 것이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부모들의 폭력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아동들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는 거라 아동이 받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아동은 학대를 받는 걸로 이렇게 미국에선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수치가 올라가면서 사실 아동학대 수치도 같이 올라갔다고. 한인 가정상담소는 정신심리상담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제약사인 모더나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항체가 형성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더 큰 관심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제 백신 접종 시기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입니다. 미국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45명에게 미국 모더나사 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번 투여했더니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드러기 피로감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을 맞고 만들어진 중화항체 양이 코로나19 완치자의 중화항체 평균값보다 높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치자의 경우에도 중화항체가 석 달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화항체하고 상관없는 항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백신 개발 현황입니다. 오늘 국내 임상에 돌입한 미국 이노비스사의 DNA 백신 외에도 바이러스의 RNA를 활용한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영국 옥스퍼드대의 백신, 그리고 단백질 제조업 방식의 미국 노바백스사의 백신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신 후보들이 성공하려면 효과와 안전성은 물론 코로나19 변이에도 일관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을 때 대량 공급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백신이 먼저 성공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도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바로 투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 DNA 백신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한국산 DNA 백신, 9월엔 한국산 단백질 제조업 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반인 접종은 언제 가능할까? 기술적으로는 올해 안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남재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임상시험 참가자입니다. 약간 이게 아프실 거예요. 들어갈 때 뻐근하십니다. 일반적인 백신은 주사를 놓는 걸로 끝나지만 이 백신은 주사 놓은 자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DNA 백신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열어주는 그런 전기 천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먼저 약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전기 천공 과정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대상은 미국 이노비오사가 개발한 DNA 백신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메르스에 대해 임상 2상까지 진행돼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여서 국내 임상도 비교적 빨리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먼저 19세에서 5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령대를 64세까지로 늘려 독성과 효과를 점검하는 두 단계로 1년에 걸쳐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1단계 참가자 40명 모집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우선 5명에게 백신을 투여해 항체 형성 여부와 항체 양을 확인한 뒤 나머지 35명에게도 백신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5% 오른 26,870에 장을 마쳤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오는 27일쯤에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까지 충분한 수준의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이 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연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직 연방 보건 책임자들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강경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 정책국장이 미 USA 투데이에 직접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소통한 모든 사안에서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틀렸다는 독설과 비난을 담았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미국의 치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치명률이 낮을수록 더 빨리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f you're in a situation where you're in outbreak mode, then you leave it up to the local individuals. Safety of the children and safety of the teachers are paramount.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은 같은 팀이라는 걸 강조했지만 파우치 소장의 보고는 여전히 받지 않고 있습니다. We're all in the same team, including Dr. Fauci. He made a statement representing himself. He shouldn't be doing that.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은 현재 추세라면 11월 1일까지 사망자는 22만 4천 명이 돼 석 달 새 8만 7천 명이 추가로 숨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사망자를 4만 명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식도 다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LA 한인타운 노래방들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래방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노래방은 밤 10시 정도에 시작해 이른 새벽까지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의 연령대는 20에서 30대로 비교적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타인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그 불법 노래방들은 한 10군데가 넘는다는데 다 장사를 한다 그러고 다 장사를 잘 된대. 뭐 그쪽을 찾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 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난 젊어서 괜찮아하며 노래방을 찾는 젊은 층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래방 손님들은 술장까지 공유하고 있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노래방들은 대기자 명단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해. 그리고 그 코로나 셧다운 됐을 때도 한 번도 다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원래 노래방은 마약 많이 해. 술 마시면서 마약하면서 노는 거지. 손님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실종됐습니다. 한인타운 내 불법 노래방은 10여 곳.
코로나 확산으로 내려진 사업장 폐쇄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노래방이 코로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한인 유권자 수가 4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20%, 오렌지 카운티에도 무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두 명이 맞대결을 펼치는 11월 결선 투표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최근 조사된 남가주 전체의 한인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 6천여 명. 지난 2016년 대선보다 무려 2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으로 무려 44% 가까이 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도 15,000명 이상 늘어나 2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LA 10지구는 곧 우리 한인 사회의 정치적 1번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0,000표 정도면은 충분히 그 한인 표로서도 그레이시 후보를 10지구의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더구나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부에나팍은 60% 이상, 얼바인과 플러튼 지역은 각각 49%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빙 양상을 보이는 선거구에서는 한인 후보 당락이 한인 표심으로 결정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박빙의 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도 그렇고요, 영김 후보도 그렇고, 미셸 박스틸 후보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수백 표 아니면 수천 표 차이로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높은 투표율만이 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분석한 미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이번 보고서에서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은 소폭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분석가들은 7월 초 이후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더욱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손승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이어 진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거론했습니다. FFVD라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한 것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은 불필요하다고 한 데 대한 답변 성격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담 행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깜짝 회담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7월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We look forward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so that we can get to the right outcom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에 사흘 뒤 김 부부장이 공을 미국에 던지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네,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정문에서부터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찬반 시위 사태가 연출됐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관이 대전현충원 장군묘역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전장터 문산 화평산입니다. 6.25 전쟁 격전지 8곳에 흙이 뿌려지고 향년 100세 나이로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은 그렇게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미국 특명을 이어받아서 강한 군을 만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안장식엔 유가족을 비롯해 한미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장식은 물론 앞서 열린 서울 영결식부터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Let us quietly remember and reflect on the life of a great man. Farewell, friend, and rest in peace.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친일 행적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대전 현충원 앞에서도 국립묘지 안장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독립군 잡는 간도특설대의 복무 이력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오른 만큼 국립묘지는 안 된다는 주장. 안녕이었어요. 안녕. 지켜라. 지켜라. 서울 현충원 안장으로 제대로 예우하라는 주장. 6.25의 그 처참한 전쟁판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라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경찰 개입으로 큰 충돌 없이 오늘 안장식은 마무리됐지만 친일 반민족 인사의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한국의 김치가 코로나 발생을 억제한다. 프랑스의 한 대학이 발표했습니다. 배추가 발효한 김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이유 중 하나, 바로 김치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김치 좀 더 많이 드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